이게 지금 얘들아 단순히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다 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내로 얼마나 본인이 효율적이게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버릴 문제는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막상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준비한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 나오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학교 시험에서. 그러면 보면 당황할 거 아니야.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민해보고 이런 거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고 넘겨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 학교 시험에서 뭐 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서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 중학교 때는 바로바로 풀지. 그쵸?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험이 다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안 풀기 때문에 많이 초반 첫 시험을 많이 방황해서 많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면서 잘 풀어줘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버릴 문제 버려요. 방금. 어차피 나중에 찍으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서술형 보면 서술형 봐봐. 서술형 보면 17번, 18번 같은 유형은 17번, 18번 맞죠? 요 유형은 솔직히 뭐 좀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풀려요. 근데 저거 은근히 나중에 보면 배점이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술형 한 논술형 보고 배점이 크다 싶으면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괜찮다 싶으면 그거 먼저 건드려도 돼. 앞에 하나, 두 개 틀리면 이거 하나 맞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맞으면 앞에 두 개 틀린 거보다 나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확인 될 테니까 그때 하면서 좀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기출풀이 좀 시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왜냐면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쭉 풀면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쭉 풀어주는 거고 아니다 막히면 계속 붙잡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막히는 붙잡고 있는 거는 시험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간 낭비니까. 알겠지? 그런 건 이제 안 돼. 그런 습관은 좀 버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안 되면 넘어가야 돼. 그냥. 보자마자 모르겠어. 넘어가요.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숙제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시험 볼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 때문에 시간 관리 좀 잘해주셔야 돼요. 한번 공부 드렸고요. 질문해주세요. 지금 테스트 봤던 거 질문? 눈치 보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13번. 13번. 또? 11번. 또? 12번. 10? 뭐라고? 12번. 12번. 16번. 또? 15번. 또? 나머지는 없어요? 뒤에 못 풀어왔니 혹시? 풀어주면 재미없는 거야? 못 풀어왔어? 일단 16번 이유는 없어요? 풀어보신 분 중에서? 20번이요? 2번만요? 오케이. 또? 19번에 2번만? 그럼 19번이면 설명하면 돼. 1, 2번 어차피 똑같은 문제잖아. 또 있어요? 이 정도만 해봅시다. 뒤에 제가 추가 문제 넣어놨거든요. 21번 이후부터는 시험 문제는 아니었고 어차피 좀 이따 또 풀 시간 좀 주면서 풀이도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 풀이 들으시면서 나는 뭐 이런 건 괜찮다 싶으면 뒤에 문제 풀고 계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알겠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들으면 듣고 모르는 건 다 질문해야 돼. 내가 이거 자료가 그 풀이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풀이를 다 했을 거거든요. 이 자료가 따로 풀이가 없어요. 다 이제 생 정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한테 모르는 것이 바로 질문해줘. 자, 다음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에 x좌표를 a, b라 두자.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최대값이 10일 때 a, b에서의 최소값을 확인해라. 자, 얘는 위로 올라간 2차 함수고요. 제가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축은 몇이에요? 축은 1인가요? 축 1이죠. 그럼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뭐야? 교점 사이에 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점 왼쪽에 오른쪽에 축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지. 이거 외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없어. 근데 이거를 이거냐로 구분하는 방법은 문제 나와 있는 무슨 값? 최대값이 10이라는 걸 10이다 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A고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사이에서 얘는 최대값이 여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요 범위 사이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제 12의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아까 쭉 확인했지? 1 한번 직선에다 대입해 봅시다. 몇 나와요? 7 나와요. 여기는 7이야. 얘도 여기 직선에다가 집어넣으면 또 얘도 7이야. 근데 얘는 뭐야? 별표가 7보다 위쪽에 있어. 괜찮죠? 최대값이 12라 했으니까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 어떤 상황? 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줘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값을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최대값 12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K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뭐야? B를 집어넣는 게 최대야. 하지만 이 상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뭘 이용해서 찾은 거예요? 축에 대해서 1차 함수에 직선에 대입한 값을 기준해서 최대가 되는 상황을 찾아준 거지. 그치? 집어넣어. 그래서 F1 맨날 1 집어넣으면 7 플러스 K가 10이다. K 뭐 나와요? 5가 나오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A, B를 찾아줘야 돼. 최소값이 어디가 최소값이야? 빨간색 별표 친 부분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 A, B 범위 사이에서는. 그럼 A를 대입해야 돼. FA가 최소값이잖아. 따라서 두 함수 같다로 나야 되겠죠? 같다. 우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얘를 인수분해 해주는 거예요. 얘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그럼 x는 2, x는 마이너스 2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나아 보이죠? 여기 더 빠르잖아, 그렇지?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제 12번 볼게요. 정리해주세요. 문제 잠깐 쓸 동안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죠? 있나요? 시험이 끝나는 상태에서 어떻게 괜찮아요? 그냥 들어도 되겠어요? 안 먹었어 혹시? 안 먹었어? 다음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다. 나머지는 아직 모르네.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RX로 적을게요. 얘가 RX는 1차 이하겠죠? 2차로 나눴으니까. 맞나요? 근데 참고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기 때문에 얘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봐봐. 얘는요 이미 얘를 품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죠? 1을 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노란색 네모친 거와 그 다음에 흰색 네모친 거에 대해서 이 두 개를 내제곱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두 개의 합을 내제곱한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부분들은 다 나눠 떨어지겠죠? 맞지 않냐? 그치? 그럼 우리는 뭐의 거듭제곱만? 이거의 거듭제곱만 나오는 부분만 나머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Q 여기 R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이 뭐야? 얘만 거듭 제곱하는 부분일 거 아니야?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이 입을 확인할 수 있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1이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볼게요.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다음에 값을 구하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항의 개수 중에서 A0가 없고요. A6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풀마 바뀌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 1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A0랑 A6만 구하시면 제가 나머지 계산 안 해도 될까요? 1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니까. 자, A0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야. 요거는 어느 부분만 보면 될까? 상수를 보면 되겠죠? 그쵸? 좌변의 상수 뭐야? 마이너스 하면 4제곱이니까 81이고요. 우변의 상수는 이렇게 전개하는 거랑 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끝 나와서 A 제곱은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6이 나오는 부분은 8차 항에서 얘만 유일하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8차 항은 X제곱에 4제곱 했으면 나오는 거죠? 1이네. 그래서 A6은 1이다.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제? 있겠죠? 여기다 양변에 뭘 집어넣어? 1이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식은 죄다 더해준 거, 다 더하는 걸로 바뀌는 거고 밑에 있는 식은 풀만 바뀌는 거. 그럼 가까이 값을 구하시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계산해주면 이제 아마 뭐 A0랑 A6이 포함된 식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은 이걸 이용해서 대체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혹시 끝까지 계산해줘야 되나요?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만 할게. 요거 아마 나머지 1 찾는 거 있지? 요거만 좀 잘해줬으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다 아는 것들이라서 13번 보겠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지금 그림 그리는 동안 잠깐 해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건 조금 다른 그림처럼 보이긴 하네요. 어씨, 많이 걸리고 빨라 보인다. 직선을 먼저 그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갔다. 됐고 fx 함수 저거 만나는 점 B점 BC BDB가 나와있네. 넓이 S 찾아. 가봅시다. OB랑 BC에게 1대5 요 길이가 여기랑 1대5다. 그러면 수선의 말 내려주면 OB'과 B'C'의 길이 비도 1대5가 되는 거지. 그럼 B'의 좌표는 선생님이 P로 잡을게요. 그러면 C'의 좌표는 여기가 OP가 되는 거니까 UP라고 적으시는 거지. 1대5가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P랑 UP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차 함수랑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자, 식작성 해볼게요. 이차 함수랑 직선이랑 같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P랑 UP가 되는 거죠. 양변에 4를 곱해주고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 여기 2차 방식 나오고요. 그럼 2차 방식 두근을 지금 뭐로 말하는 거야? P랑 UP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두근의 합 몇이에요? 4K 플러스 6. 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두근의 합 7P.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32K. 는 두근의 곱 6P 제곱과 같은 거죠. 반면에 2로 나눠주면 16K는 3P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4배 해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연립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4배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3P 제곱 플러스 4배 했어 지금 64는 28P. 좌변 이항 3P 제곱 마이너스 28P 플러스 64는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볼게요. 자, 문제 보면 맨 마지막에 K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점수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P가 여러 개 나오더라도 K가 점수가 아니면 틀린 거지.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P 값이 2개 나옵니다. 하나는 4, 하나는 30, 하나는 4, 하나는 3분의 16이 나와. 우리 관계식 알고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 중에 K 값이 점수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지. 참고로 위에는 점수가 나와요. 사집어넣어봐. 28 넘기면 12, K가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분수로 들어가면 넘겨도 분수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K가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값과 K 값은 4랑 3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K가 점수라는 조건이 이용한 거예요. K 값이 보였어. 넓이 찾으래. 이 넓이 볼게. BC를 찾았잖아 지금. 자, 넓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죠? 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이래. 맞죠? 이 삼각형의 이 꼭지점에서 y축과 평행을 그어줘요. 네, 만나는 점 선생님이 D라고 할게.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해도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 써줄까 계속. 그렇게 그럼 넓이 S는 원래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두 삼각형의 넓이하고 가자는 거지. 되나요?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일단 축 몇이야 이거? 축이 8인가요? 축이 8이잖아. 맞아, 8. 오케이. 그리고 각각 8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A점의 좌표는 8, 귀찮으니까 계산하는 거 써놓을게. 8이고요. 그 다음에 D점의 좌표는 8, K가 3이니까 24. 오케이.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AD 곱하기 높이 8에서 P잖아. P가 아까 몇이라고? 4야. 4가 되는 거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D 곱하기 얘는 몇이야? 여기가 6P 24죠? 24에서 8 빼니까 16.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3분의 AD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AD, 그 20의 길이, 20은요 이 P랑 6P 사이 거리야. 알겠지? 이거는 점 B와 점 C의 X 좌표의 차랑 똑같아. 그다음에 AD는 뭐예요? 요 길이지, 밑변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 나올 때는요, 문제 가끔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런 걸로 계속 넓이를 이렇게 쪼개. 그러면 우리는 요 X 좌표랑 요 X 좌표가 먼저 나와 있어. 그러면 요 길이랑 그다음에 요 길이랑 곱한 다음에 몇 분의 몇 곱하면 2분의 1 곱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두 점의 X 좌표의 차, 그 다음에 요 길이만 알고 있으면 이 넓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AD 길이 몇이라고요? 24에서 8 빼는 거니까 16. 그래서 160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는 160, K는 3, 빼면 157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 좌표가 3개 나왔다 해서 막 이거 신발 끈은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야, 애초에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좀 쓸게 수도 일단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됐고요. 가보겠습니다. 차수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x-x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때 나머지가 px-2x제곱 나왔는데 우리는 요거의 차수가 이거의 차수가 무조건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얘가 px가 뭐 상수 1차, 3차 이상이면요 차수가 안 맞아요. 둘 다 상수거나 1차면 차수가 2차로 똑같은 거고 3차 이상이면 3차 이상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의 차수가 이거의 차수보다 크기 위한 px는 2차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 2차는 여기 부분의 차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몇 x제곱?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나요? 한번 볼게요. px는 다음과 같은 꼴이겠지? 다음 같은 꼴이겠죠? 넣어줍니다. px 대신에 다 넣었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 qx를 제외한 나머지 식은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좌변과 우변 우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 조건을 만족해서 qx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볼까 한번 자. 좌변의 최고차항 볼게. 최고차항은 뭐야? 2x 세제곱에서 x 세제곱 뺀 거지. 그럼 좌변의 최고차항은 1x 세제곱의 상황이네. 그럼 우변도 x 세제곱에 대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qx는 뭐로 시작해야 돼? x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가 조금 왜냐면 이제 나머지가 상수잖아. 그럼 상수항 보면 돼. 상수항 빨간색 볼게요. 좌변의 상수항은요. 좌변의 상수항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b. 근데 우변의 상수항은 요 b에다가 요 b랑 얘 상수항 곱한 결과지. 그렇지? 그럼 b를 넘겨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b가 돼요. 다시 할게 미안해. 얘 마이너스 b야. 그럼 요 b에다가 뭐를 계산하냐?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b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뭘 정해? b에다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 이용해서 qx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거를 뭐 ax, 뭐 px 플러스 q꼴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엔 1차항과 상수항만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좌변의 최고차항과 좌변의 상수항만 이용해서 우변의 qx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물 졸리면 물 마시고 오셔도 돼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넘어가 될까요? 그럼 이제 qx 됐나요? qx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럼 qx를 뭐하래 문제에서 x qx로 나온 나머지가 7x-4다. 그럼 봐봐. 얘를 뭐로 나눠? x qx. 그럼 몫이 뭐가 되는지 볼게요. 얘 2x 제곱이잖아. 얘 이미 2차죠. 그럼 몫이 뭐면 돼? 2면 돼. 끝났잖아. 2차를 2차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요 2차의 개수만 몫이 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에서 몇이라고 해? 7x-4.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px를 바로 확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차를 2차로 나눌 때 3차를 3차로 나눌 때는 최고차의 개수를 몫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2차를 2차로 나눴어? 그럼 2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px 결정 끝. 모의고사를 문제에서 마이너스 1 집어주면 저기 나오는 답이 4번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6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식이 길진 않아요. 저 문제 풀 때 계속 항등식 이용해서 하는 거야.
이차함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은 두 이차함수 라고 되어 있고요. fx의 최대값은 8, 1대 17. 그 다음 hx랑 뭐하는데 접한다고 되어 있고 최대값이니까 위로 부를 거네요. 그림 볼까? 뭐 이런 상황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뭐야? 여기가 그러면 문제 다 조건 볼까? F알파랑 H알파는 같다고 됐습니다. 여기 알파 볼 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요 축은 문제에서 몇이라고요?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Fx죠. 그 다음에 G-1과 G-12를 또 같게 만든대. 근데 그 함수값은 뭐랑 같다고? 얘랑 같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른쪽에 두 점에 만나는 게 말이야. 왜냐면 x는 8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는 이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첫 번째 얘랑 일단은 뭐야? gx가 접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랑 뭐가 돼야 돼? 만나야 되는 거지 두 점에서. 맞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참고로 이 2차 함수랑 요 2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같기 때문에 폭이 어떤 거야? 같은 상황인 거죠. 그걸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뭐 여기가 몇이라는 거 문제에서 마이너스 11이라는 거고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우리 2차 함수의 특징은 뭐죠? 축 기준 좌우 대칭하면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축 몇이야 그러면? 가운데 마이너스 6이 되겠어. 여기까지 적을 수 있겠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알파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 여기를 한번 베타나 넣을게. 그 전에 한번 계산하기 전에 알파 구한 베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알파를 구한 상황인 베타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 방금 말했잖아. 폭이 똑같다니까. 폭이 똑같아. 같은 직선에 대해서 폭이 똑같은 두 함수가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어디 있어?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이. 맞죠? 요 방법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 한번 해볼까? 요거부터 찾아볼게요. 최고차 해수만 모르죠? A로 잡아주고 꼭지점의 좌표가 8,17. 그럼 2차 함수랑 얘랑 접한다. 전개해서 써볼게요. 좌변 이항 이 마이너스 묶으네. 어우 한 별씩 1프라임이고 마이너스 AC 2차는 사라져요. 그래서 아마 A가 하나만 나오는 것 같아요. 64A제곱 사라지고요. 뭐가 되냐면 16A 플러스 1 마이너스 15A는 1A는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몇이야? 40. 다시 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X 마이너스 7의 제곱에서 몇에서 접하는 거죠? 7에서 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7. 그럼 여기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됐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2가 y는 gx가 마이너스 5에서 접하고 있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gx는 2x 플러스랑 같다. 어디서? 마이너스 5에서 접하고 있어. gx
이제 식 작성합니다. 어디서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1이겠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얘가 GX 주 몇 구하래요? 1. 집어넣으면 36 더하기 4가 되면서 40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마무리. 넘겨서 19번 볼게요. 19번. 그러니까 19번이 되면 19번에 1번 되면 2번은 저절로 따라가야 되거든. 1번 이용해서 2번을 풀어내는 거라서 19번에 1번이 틀리면 2번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가 아닌 목소수 z에 대해서 z 세제곱이 실수일 때 b제곱분의 a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복소수가 실수면 복수에다가 발을 붙여도 어때요? 실수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z세제곱 실수라는 조건 나오면 요 관계 세울 수 있어 없어? 괜찮죠? 그치? 발을 붙여도 자기 자체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럼 이 항에서 우리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또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다. 요 둘 중에 하나 관계식을 세워줘야 돼. 근데 z랑 z가 같다는 건좀 z가 무슨 수가 됐다는 거지? 실수. 근데 z는 실수가 아닌이라고 써있죠? 그럼 얘는 0일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지. 우리는 그럼 뭐만 0이 될 수 있어요? 얘만 0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네. 따라서 z랑 z반의 가지수가 없기 때문에 z제곱 더하기 z z바 더하기 z바의 제곱은 0이 반드시 성립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곱의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합과 곱으로는 다 요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합과 곱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죠? 실수 부분의 2배가 되는 거지. z랑 z바의 합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A, B로 돼 있잖아, 문제에서. 식 써볼게요.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는 실수 부분의 2배야. 그다음에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정리할 끝. 따라서 정리하면 3a제곱은 b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b제곱분의 a제곱은 3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2번 오메가가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10i에 대하여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 방금 문제는 어때요? z 세제곱이 실수. 오메가 세제곱 실수. 똑같은 표현이지? 문자가 달라진 거죠? z에서 오메가로. 그때 모든 x값의 합. 그럼 뭘 만족하는데 우리? 이거 또는 뭐 여기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2번 볼게요. 오메가 봐봐. 참고로 오메가는 실수가 될 수가 없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니까. 그럼 무조건 얘를 따라가야 돼. 넣어야 돼. 여기다가 넣어봐. a제곱 이거 제곱 은 b제곱 이거 제곱. 이거 푸는 거야 그냥. 정리. 따라서 양변에 3 나눈다는 넘기거든요. 솔직히 상수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뭘 구하래요? 마지막에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래. 끝나게성에 쓰라는 거지. 끝나게성은 어때요? 합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6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20번. 그럼 20번에 1번은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까 1번에서 푼 A값은 제가 안 찾아도 되죠. 다시. 오케이. 그림 그려서 볼게요. 상황만 설명할게요.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서 상황만 보시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
문제도 써있잖아. 이렇게 됐다고. 저 한 점에서만 만난다. 접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B. 수선의 발 내린 게 C.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어디냐? 요 H구나. 요점이 C죠. 그다음에 어디가 S1이야? BOC. 여기 S1. 어디가 S2야? ACH. 여기가 S2. 이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빼기로 나오잖아. 더하기나 뭐 곱하기로 돼 있으면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누기나 이게 빼기로 돼 있는 경우는 각각 구할 필요 없어요. 보통 나누기로 돼 있으면 뭐 길이비, 닮음이 이런 건 아니면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이 비, 밑변이 똑같으면 높이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차로 문제에서 차로 주어져 있잖아. 저게 빼기. 두개 빼기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공통인 부분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쉬워져요. 공통인 부분을 추가하는 게 당연히 어디겠어? 얘는 여기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S1에다가 S 더한 거고 S2에다가 S를 더해서 빼도 S1 빼기 S2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OHB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삼각형 OH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건 근데 값이 다 나와 있을걸? 위에 1번 풀면?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뒤에 뭐 아직 여기 앞에 그 뭐냐 풀이 못해서 질문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풀어보셔도 되고요. 뒤에 있죠. 내신 21번부터 30번까지는 좀 이따 또 풀이 해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내신 필러 문제. 지금부터 해서 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지금 뒤에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볼게요. 이렇게 빨리 썼어요. 풀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